그리고 현재 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의 입학처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 계획이라고도 하고 혹은 또 기본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둘 다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 요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뒤로 늦춰져 있고 아직 체육계열 특기자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때문에 전체가 다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했고요. 원래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3학년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요강은 5월달까지 올리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식 모집 요강은 9월달에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이라든지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칸에 보시게 되면 선행학습 연구평가라고 해서 매년 그 전년도에 입시와 관련돼서 논술 그리고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각 대학교에 공시하게끔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모집 요강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시행 계획 같은 말이죠. 기본 계획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잘 잡아갈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올해 최초로 시도를 한 정리법이고요. 전년도에는 예전에 있었던 뭐 다른 시도에는 교육청에 있었던 것들의 자료를 수집을 전부 다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좀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육계열 기본 탐색 계획법 이렇게 해서 제가 2021학년도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전부 다 현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대학교의 개수는 총 200개가 조금 넘는 대학교인데요. 제가 저희 졸업생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가르쳐서 보냈던 저희 제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해서 그에 해당되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을 조금 쭉 추려보니까 175개 4년제 대학교에서는 총 175개 대학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각 대학교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일일이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계획 단계에서는 찾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여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요, 입학처를 포털 사이트에 뭐 다음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고 포털 사이트에 한국체육대학교라고 치게 되면 이와 같은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에 기본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탭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중간 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기본 계획 알림이라고 해서 그 옆에 날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일 나와 있죠. 5월 1일 달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열어보시게 되면 2022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할 때는 뭐 시행 계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행 계획과 기본 계획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국체육대학교 기본 계획을 파일을 열고 필요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을 몇 명을 뽑는지,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형 요소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집 인원 그리고 뽑는 방법과 관련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 실기 전형인지 교과 전형인지 특별 전형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선수 특기자 전형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바꿔서 데이터를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는 제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왜 선정을 해서 말씀드렸냐면 고등학교 지금 서울에서 연수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현재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한국체육대학교는 올해 사회체육학과에서 총 42명의 학생들을 교과 전형, 교과 실기 그리고 최저까지 있는 전형으로 해서 42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2학년도가 되게 되면 사회체육학과에서 인원이 대폭 줄어서 7명의 학생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 다음 연도에 인원들을 어떻게 바뀌고 뽑는 방법들이 전형 반영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찾는 것이 이 기본 계획을 탐색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인원으로 먼저 정리를 쭉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 실기 전형으로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 그리고 다음은 교과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그 이외에 있는 전형으로 인원들을 뽑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필터를 걸어서 찾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위와 같이 양식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파일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고3 학생들 관련돼서 체육계열 모집 요강 정리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입시 요강이라고 해서 이번에 수시와 관련되어 있는 입시 요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PDF 파일로 입시 요강들이 올라가 있고 포털 사이트에 링크가 걸려져 있어서 올라가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링크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입학처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거쳐서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시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 대학에서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실 땐 꼭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요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시 모집 요강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전체로 쭉 펼쳐져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놓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을 수시에서 다양한 전형으로 뽑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첫 번째 체육학과에서는 21명을 선발을 하고 스포츠 의학과는 11명, 골프 산업학과는 4명, 태권도 학과에는 13명을 뽑습니다. 두 번째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어서 학교당 1명밖에는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 10명, 스포츠의학과 8명, 그리고 태권도학과 5명을 뽑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전형인데 매년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가리키는 학생들을 볼 때면 그 특별 전형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 전형에 해당이 되는지 서울이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은 사실은 해당이 좀 어렵고 그 다음번에 기초수급생활 대상자,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끔 이제 장애인 대상자들도 가끔씩은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특별전형에 점수가 제가 봤을 땐 메리트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체육학과가 일반고 기준으로 한 2등급에서 2등급 전후로 해서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특별전형에 해당되게 되면 점수가 3등급, 플러스 1등급 정도 더 해도
붙는 케이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 전형을 잘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계획 단계, 기본 단계, 기본 계획을 분석했던 것처럼 역시 각 대학별로 인원수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특기자, 기타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시와 관련된 인원들을 쭉 뽑아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마감하고 있는 마무리 자료인데요. 좀 글자가 작게 보일 테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하시면은 쭉 당겨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 서울권에 있는 실기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한눈에 보기 좀 편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졸업생들과 함께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함께 만든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아래 보시는 점수는요, 제가 찾은 점수들 중에서 합격 점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정원을 28명을 뽑고 내신은 20%, 실기는 60%, 그리고 기타, 출결과 봉사 20%가 들어가게 되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메고 달리기, 그리고 좌전굴, 배근력.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반영 교과가 들어가는데 매 설명회 때마다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 대학마다 들어가는 전형의 반영 과목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달라서 그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편이고 2학년 때 지나고 나서 3학년 때에는 좀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가장 잘한 거 10과목만 딱 뽑아서 쓰는 전형적인 뽑아 쓰는 성적이고 동국대학교는 올해 실기 변별력을 굉장히 실기 만점 기준을 위로 높여서 올해도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수부터 비교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수 학생들은 실기 성적에 준해서 비교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수생들도 N수생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수생들, 그 3수생부터 비교 내신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지금 그 많은 곳들에서 학원, 뭐 SNS나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내용들이 돌고 있는 중이고 운동을 잘하는 기존에 이제 다른 학교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운동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덕여대고요. 체육학과 교직을 주는 10% 교직을 주는 학과고 올해 실기 전형이 6명 최초로 신설이 돼서 다시 신설이 돼서 뽑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신이 40% 들어가고 그리고 실기는 60%, 제자리 멀리뛰기, 유연성, 그리고 심리 왕복 달리기. 여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동덕여대 그리고 올해 이제 이름을 바꾼 서울여대 지원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성적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만 해서 올라가 있는 거고 그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동덕여대는 한 3등급 중반 정도 앞뒤로 해서 실기가 60% 들어갈 때 편차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만점 기준이 낮은 학교여가지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원래는 40%였는데 60%로 올라갔고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40%로 낮춰졌습니다. 맞바꾸는 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한 3등급 보통 이제 매년 3등급 중반대에 올만점 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봐오고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만점을 올만점, 4종목 올만점을 받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체육교육과는 5명의 학생들을 뽑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까지 해서 육상, 체조 그리고 선택실기까지
까지 해서 들어가는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이시는 거는 사회체육학과가 또 네, 한국체육대학교인데요. 한국체육대학교는 실기 전형인데 그 대학에서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만들어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기를 보는 학교들은 전부 다 실기 전형으로 빼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운동건강관리학과 5명, 네, 실기를 보지 않고 이제 100%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회체육학과 42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회체육학과에서 42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만 내년에는 7명의 학생만 선발을 한다. 그래서 정시로 모두 인원들을 넘겨놨다라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저 스포츠 산업학과 3명의 인원을 뽑고요. 그래서 사회체육학과랑 레저 스포츠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실기 내신 성적 60%, 실기 4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요.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1단계에선 5배수의 인원들을 뽑고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80% 그리고 실기가 20%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이고 네, 그리고 서울 안에 위치해 있고 강남 쪽에 이제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교여서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윗몸 일으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한국체육대학교의 제가 봤을 때 특징이라고 하면 그 등급의 급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서 뭐 사회체육학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3등급 중반 때 전체가 한 8간 정도 하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8간 정도라고 하면은 제자리 멀리 뛰기는 한 270 이상 정도,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2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6개, 125개 이상 정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텝만 잘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만점 기준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초 4 정도, 5 정도의 기록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체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4등급 이내 3과목, 탐구는 한 과목만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꿀팁을 전달해주면 사실 국어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더디게 걸리고 오래 걸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3가지 과목으로 맞추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의 등급 컷을 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4등급은 금방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영어는 어쨌든 대학을 가서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탐구도 역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특수체육교육과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장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1단계 역시 5배수를 선발을 해서 1단계 등급 컷은 보통 2등급 중반 정도가 됩니다. 매년 뭐 2.4에서 2.5를 왔다 갔다 하고요. 15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내신 성적이 60%, 그리고 실기가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전년도에 면접을 봤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그리고 막 어렵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성 질문으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인성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누굴 먼저 구할 것이냐, 노인, 부모님, 친구, 요렇게 어린 아이 요렇게 중에서 누굴 먼저 구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만들고 있는 자료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셨죠? 네. 어, 제가 한 20분 정도마다 25분마다 한 번씩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휴식 시간을 마치고 이어서 제가 정리한 입시 자료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입시 자료는 천욱 총무님을 통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 대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나름대로 입시 전략의 기준을 좀 세워봤는데요. 입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수시에서 많은 인원들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시에서 많은 인원들을 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내신 성적은 수시의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대학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기. 실기는 대학의 합격과 실기 전형의 불합격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과 자기소개서는 합종의 합격 기준이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비교과는 사실은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마다 이 너무 편차가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분명히 학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옮겨 적지 못한다고 하면 네, 역시 학종에서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저기 나와 있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시 전략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매번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되게 단순한 겁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기 혹은 비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내려간다 해서 실기 성적과 실기 그리고 비교과는 약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실기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성적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기 그리고 나머지 것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내신 성적, 모의고사, 실기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들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내신 성적과 비교과, 생기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한 전형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잘 매칭이 되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과 실기를 무기로 만들었다면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수능 성적과 실기가 어우러진다면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보다 가장 제가 봤을 때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은 저기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학생이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점을 한 가지 이상만 나오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하는 학교에 그나마 조금 더 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하고 저희 학생들한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그 생기부의 컨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별로 이제 컨셉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생기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모두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때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는 이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의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역균형을 받을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그리고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교직을 10% 주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육교육과, 체육교사를 컨셉으로 잡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대학교를 준비를 하는 성향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학을 분류해보면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포츠과학과, 이화여대 체육과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이름이 바뀐 서울여대 학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스포츠 운동과학과. 이렇게 해서 스포츠와 과학을 융합시킨 생기부를 정리를 했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학, 보건계열인데요.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그리고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그리고 차이과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성신여대 운동재활복지학과. 그래서 의료,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나중에 뭐 트레이너라든지 뭐 재활 트레이너, 스포츠 트레이너, 뭐 애슬레틱 트레이너, 뭐 트레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미래 직업, 미래 희망하는 학교들은 이와 같은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분류는요, 제가 아직 성공은 제가 한국외대밖에 성공은 못 해봤는데 올해는 꼭 한국외대랑 이제 국민대를 성공을 해봤는데 나머지 대학들도 꼭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류고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있는 스포츠산업학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그리고 한국외대 올해 이름이 국제스포츠레저에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그리고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스포츠융합,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스포츠 비즈니스.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어서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나중에 마케팅이라든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라는 직업군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로는 태권도 단증이 2단 이상 있는 학생들이라면 태권도와 관련되어 있는 컨셉을 잡고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아웃도어학과로 해서 기타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만의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컨셉들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체육계열 이제 입시 자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자료가 완료가 되면 연구의 총무님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각 대학별로 해서 이제 체육계열 입시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실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할 때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합격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붙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합격자 사례들을 좀 정리해놨고, 그리고 교육과정 특성화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운영 사례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체육계열 입시 지도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들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총무님을 통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제가 만든 자료들을 좀 정리를 쭉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자료는 이제 여기 연구회에 연수를 듣고 계시는 송치현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제가 좀 수정하고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설명을 좀 한번 쭉 해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 매년 한 4년 정도, 5년 정도는 5년 동안 이제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에 매년 합격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운동재활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람개비 1, 바람개비 2 이렇게 해서 전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의 데이터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학생들은 2등급 후반부터 제일 성적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초반대까지 학생들이 있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운동, 재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생기부를 정리해서 합격하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학과 1단계에서 4배수 뽑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로 들어가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는데요. 스포츠 건강 재활 아래쪽에 있는 스포츠 건강 재활은 위에 보시는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같이 지원하는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성적대는 2등급 초반대,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입학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2등급 초반,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을 10% 주는 학교로서 4배수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성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80%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최저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화여대에 실제로 이제 합격한 사례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화여대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쓰는 공통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적지 않고 이화여대는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제 활동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자기소개서랑 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까지 죄송합니다. 저 밑에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름이 올해 스포츠 운동과학부로 바뀌고 최초로 이제 신설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고요. 서울대학교는 딱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 추천 전형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지역 균형으로 뽑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학생 선수에서 개인 종목, 단체 종목으로 해서 인원들을 뽑는 방법에서 두 가지가 있고 올해 서울대학교는 발표한 내용과 같이 최저학력 기준을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고요. 15명의 인원을 뽑고 서류 100%로 해서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했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점수대가 약간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에 다양한 스펙들을 정리한 학생들이 뽑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인원이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삼육대학교인데요. 삼육대학교는 MVP 전형이 삼육대학교와 관련되는 종교와 관련되는 전형이어서 이거는 삼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그리고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뽑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특별한 점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고 생기부 내용만으로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리고 최저 학력도 없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로지 생기부로만 해서 뽑는 전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권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 전형의 다양한 학과의 많은 인원들을 뽑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밑에는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배수의 인원을 첫 번째 뽑는데 작년에는 30명의 인원을 뽑았는데 올해는 5명의 인원을 정시로 넘기면서 25명의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고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그리고 스포츠과학과의 인원들을 1단계에서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까지 하는데 스포츠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뽑았는데 올해는 실기 전형을 인원들을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명의 인원을 뽑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운동을 좀 한다라는 학생들이면 정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성적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 만점에 거의 5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적을 뽑아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10과목만 뽑아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덕여대 처음으로 신설해서 인원들을 뽑는다. 그리고 서울여대 이름이 바뀌었고 여전히 서울 실기전형을 뽑는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천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가천대학교는 정말 제가 운동을 좀 한다는 학생들 있잖아요. 가천대학교, 그리고 강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운동을 잘 준비를 해서 지원하도록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12명의 학생들을 뽑고요. 강남대학교는 22명, 그리고 용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뽑고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기 만점 기준을 좀 낮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 한 3, 4년 전처럼 만점에 다다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성적대가 2등급 후반대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있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학부 그리고 운동건강관리학부, 운동건강학부 이렇게 3개 학교가 있는데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중반 때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올해 입학한 20학번으로 입학한 저희 제자에게 졸업생에게 물어봤는데 면접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꽤 컸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로 되어져 있는 면접과 똑같은 질문을 받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처에 꼭 들어가셔서 인천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그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실 수 준비를 시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체육학부가 조금 더 1단계 5배수를 뽑을 때 점수의 등급이 조금 더 높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65, 3.7 요 정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운동건강관리학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점수가 나와서 3.89 요 정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도하실 때 꼭 점수를 잘 보고 실기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지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약간 동쪽 그리고 동쪽에서 북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진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실기가 80%나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진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실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놓칠 뻔했는데 을지대학교 스포츠 아웃도어학과는 27명의 학생들을 뽑고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에 있는 캠퍼스에서 대학을 의정부에 있는 캠퍼스로 옮겼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고요. 많은 학교에서 뽑진 않고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성적대, 내신 성적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자율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대,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후반대, 그리고 성진여대 운동자율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대의 성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기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희대학교는 정말 다양한 전형들을 잘 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고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대 두 개 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논술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의 내용들은 역시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를 확인해 보시면은 합격자 성적대는 외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후반대,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부터 4등급 후반대까지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서 국어 그리고 영어 둘 중에 한 과목이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까지만 진행되고 없어지는 적성고사인데요. 적성고사는 가천대학교에서 운동재활복지학과에서 뽑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인원들을 뽑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말 그대로 그 학교에서 수능을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별도의 수능을 한 번 더 본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도할 때 이제 내신 성적도 낮고 모의고사 성적도 낮은데 이제 등급 컷으로 해서 적성고사에 붙었던 등급 컷이 보통은 뭐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어서 이제 그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보단 적성고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입시자료 관련돼 가지고 정리된 내용들 제가 정시자료인데요. 정시자료는 이제 아까 서두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 이후에 확정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참고사항으로만 해놓고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편성되어 있고 스포츠복지학과로 실기 전형 보는 것은 저 정도다. 국민대학교는 가군에 편성되어 있고 스포츠 교육,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건강 재활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바뀐 건 내신 수능 성적과 실기 반영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반영 과목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m 왕복 달리기만 진행을 하다가 제자리 멀티까지 들어오면서 성적대가 3등급 초반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수능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대는 스포츠 지도학과를 제외한 점수대는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스포츠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초중반대까지 가고 체육학과가 거의 1등급 후반대의 성적대에서 입결을 보실 수가 있었고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2단이 있어야 합니다. 태권도 2단이 있어야 하고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점수대가 제가 지난번에 입학처에서 확인했을 때 2등급 초반대에 있는 성적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까지 단국대학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9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여서 정시 관련되어 있는 변경사항은 제가 뒤쪽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쭉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서울여대, 성균관대,
승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용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죠. 중앙대학교도 역시 수능 100%로 뽑는 학교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외대, 교원대, 한양대. 한양대학교도 스포츠 산업학과가 올해는 실기가 없어져서 수능 100%로 뽑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25분이 또 지나서 잠깐 2,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체육계열 입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체육계열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올해 생각하는 체육계열의 입시 변화는 첫 번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뭐 모집 인원이라든지 크게 많이 변경된 것들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매년 수험생들의 실기 능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시 전형의 지원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 경기도, 인천권, 그리고 충청권, 강원권의 인원들을 보시게 되면 지원자의 지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기, 학종, 그리고 교과,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형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권에 있는 실기 전형 인원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율이 올라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빨간색이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들을 뽑는 거고, 2020학년도에 뽑는 인원들이 조금씩 이제 인원들이 변경된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인원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요 두 번째 내용인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체육 계열 해봐야 뭐 얼마큼 나오겠어?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와 있는 체육을 약간은 이렇게 무시하는 풍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체육 계열 준비하는 학생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체육학과에 합격을 해서 다양한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90대 1 가까이에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영어 포함해서 합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지 된다라는 내용.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는 예전에는 150대 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70대 1, 8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권에서 체육교육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 성남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네임밸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매년 60대 1, 70대 1 이상이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관련된 내용인데, 매년 논술 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인원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의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혹은 영어 둘 중에 한 과목이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논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려면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논술과 관련되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선행학습 연구평가에 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꼭 공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8명 뽑는데 올해는 50대 1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계열 입시 변화의 트렌드 같은 경우 입시의 변화는 학생들이 많이 체육계열을 지원을 한다. 경쟁률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2019학년도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만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게 이제 남자 겁니다. 배근력 206, 그리고 자전거 30, 제자리 멀티 295, 중량 러닝 여자랑 남자 동일하게 7.19, 그래서 6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을 때 2016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도 평균은 이제 총점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한 550점 후반대, 560점이 이제 합격 컷이 되는 거였는데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580점 중반대, 초반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제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시피 만점 기준을 올렸습니다. 배근력은 남자 만점 기준만 이제 220으로 올렸고, 유연성, 자전거는 똑같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만점 기준도 역시 남자를 5cm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량 런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만점 기준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여학생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동국대학교 원래 남자가 거의 90% 이상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었는데 올해는 여자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대 혹은 운동을 잘한다고 하면 6등급대 학생도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변별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적의 반영 비율, 성적보다는 실기에다가 동국대학교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실기 만점 기준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해서 4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0강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합격선이라고 2019년도에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만점 기준이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서 10감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감 정도에다가 제가 체킹을 해놨는데 저 안쪽의 기록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매년 상승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대학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10위권 안쪽에 들어와 있는 학교고, 그리고 또 교직을 10% 주는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수능 이후에 이제 실기를 보는 것을 실기를 보는 일정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췄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을 더 잘 봤거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안 보러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 1 정도 를 예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수시 변경 사항 관련돼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희대학교 스포츠 지도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종을 뽑았지만 올해는 학종을 뽑지 않는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고,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32명에서 많이 줄었죠. 20명으로 32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그리고 동덕여대 체육학과 실기 전형으로 신설해서 10명의 학생들을 뽑는다. 그리고 서울여대 이름이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스포츠 운동 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명의 학생을 뽑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과학과 실기 전형을 폐지한 인원을 그대로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변화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전공 실기를 폐지하고 농구와 축구를 실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탐구를 필수 반영하면서 반영 비율을 30%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수능으로 4배수의 인원들을 뽑아서 4배수의 인원을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뽑는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 다음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을 폐지하고 실기 반영 비율을 감소해서 성적이 조금 더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한국체육대학교가 수학이 필수 반영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선택 반영으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모든 학과에서 선택 반영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수능 점수가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약간은 신선한 전형이 새로 생긴 게 서울 과기대에서 수능 100%로 인원을 뽑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로 뽑는 학교들이 중앙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외대, 과기대, 그리고 한양대, 스포츠산업까지 해가지고 실기를 보지 않고도 체육 계열을 전공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아까 중간에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가 실기 반영 비율을 증가시켜서 20%에서 40%를 올리고 이제 다른 스포츠 교육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학과나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랑 비슷하게 반영 비율은 같지만 반영 과목에서 이제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기가 20m 왕복 달리기 하나만 있었었는데 제자리 멀리뛰기까지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30%나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었고, 인하대학교는 체육교육과 그리고 스포츠과학과 모두 내신을 보지 않고 수능의 반영 비율이 좀 더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계열 입시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실기 성적, 그리고 비교과라고 하는 생기부를 어떻게 챙겼냐에 따라서 대학을 지원하는 6장의 지원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3장의 카드를 지원을 하게 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현장에서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학생의 특징을 잘 발현시켜서 좀 잘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너무너무나 좋겠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그리고 비교과 실기 중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무언가 계속 힘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기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시 전략을 짤 때든 정시 전략을 짤 때든 저 4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서 좋은 입시 전략을 짜서 원하는 진로 혹은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텐데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의 졸업생 학생들이 많이 또 도와주고 있어서 그 자료들이 정리가 되면 총무님을 통해서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께 자료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따로 없으시죠? 올라오는 거 없으시죠? 네. 음소거 회자가 안 돼서. 네, 천하옥입니다. 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 우리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모든 선생님들의 비디오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화면상에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그분의 마이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을 쓰기 힘드신 선생님께서는 채팅방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종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민섭 선생님 미국 가셨나봐. 뒤에 금문교 보이네. 네,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제가 선생님들께 지금 출석을 체크하실 수 있는 구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간단한 설문인데요. 9가지 질문입니다. 그걸 남겨주시면 그걸 정리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출석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최대 입시한 지 11년째 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사실 몇 차례 진행도 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듣기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에 해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여왕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배포해 드리겠지만 그게 그때그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시라는 것이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자료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또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제 경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간에 해결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오늘 주목했던 부분은 여왕구 선생님 강의 중에 내년이면 적성고사가 폐지된다는 겁니다. 네, 적성고사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다. 적성고사가 왜 매력적이냐 하면 역전이 유일하게 가능한데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변형 없이. 수능에서는 변형된 상태로 문제를 내지만 적성고사에서는 그대로 사용해요, 문제를. 그래서 적성고사를 잘 연습시키면 사실 수능으로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왕구 선생님 강의하시는 사이에 쭉 찾아봤더니 지금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TO가 모두가 다 논술고사로 바뀝니다. 내년에. 네, 그래서 논술이 오히려 확대된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어차피 적성은 수능과 연계가 있는 것이니까 논술 자리가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한 것만 한 35개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수도권에서만. 35개 정도 자리면 이게 작지 않거든요. 미리 준비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왕구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다 끝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제가 아까 29일로 안내했나요? 다음 달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 다시 송곡고등학교 조재선 선생님 모시고 조재선 선생님께서는 국가대표 육상선수 출신이세요. 그런데 특히 이런 실기를 가르치시는데 과학적 접근이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웬만한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초빙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구글 설문 작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권도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유신 부장님 잘생겨주셨어요. 최현목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자, 나가시면 접속 끊으시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김병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애기도 있네, 저 집엔. 김나경 선생님도 반가워요. 1년 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광훈 부장님, 신희재 선생님, 국태식 부장님, 허동명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배미연 선생님도, 이은경 선생님 공문 감사해요. 네, 접속 끊어주십시오. 퇴근해야 됩니다.